잠을 못 잔다는 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흔한 일이 되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면 그냥 일어나서 커피를 끓이고 소파에 앉아 창밖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다가 다시 눈이 무거워지면 1시간쯤 더 눈을 붙이는 것이 요즘의 내 패턴이었다. 33년이라는 세월을 혼자 견디는 방법. 작은 일상들의 반복. 그것들이 나를 세운다. 그것들이 내가 고장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런데 오늘 밤은 달랐다. 눈이 무거워지지 않았다. 그 패턴이 깨졌다. 내 마음도 깨졌다. 그 대신 모든 것이 흔들렸다. 커피는 식어갔고 나는 그 식어가는 커피를 가끔 한 모금씩 마시면서 앉아 있었다. 손가락으로 컵의 테두리를 문질렀다. 따뜻함이 다 빠져 있었다. 언제부터 이 커피가 식은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내가 언제부터 그것을 손에 들고 있었는지처럼. 33년이라는 시간은 상처를 없애주지 않는다. 다만 익숙하게 만들 뿐이다. 아침에 일어나도 울지 않고 그 이름을 들어도 손이 안 떨리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게 된다. 그걸 낳는다고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어젯밤 전화 한 통이 그 익숙함을 흔들었다. 33년이 쌓아올린 벽을 목소리 하나가 흔들었다. 그것도 자신은 모른 채로. 그 사람이 내게 준 모든 상처처럼 자신은 모른 채로. 아무렇지 않게 부르듯이 내 이름을 말했다. 마치 어제 본 사이처럼. 마치 미안할 필요가 없는 사이처럼. 그 이름을 처음 보았을 때의 느낌을 다시 경험했다. 33년 전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그 사람이 날 떠날 때의 표정이, 그가 내게 남긴 유일한 선물인 딸의 얼굴이, 택시 창밖으로 본 그의 행복한 뒷모습이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다. 핸드폰 화면을 켜면 이철수의 이름이 보였다. 20분 37초. 어젯밤 우리는 그만큼 통화했다.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식칼로 물을 자르고 있었다. 그 이름이 화면에 뜨는 순간 손이 멈췄다. 무가 반만 잘린 채로 도마 위에 놓였다. 나는 물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다. 왜 받았는지는 모른다. 받지 말았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손이 먼저 움직였다. 33년을 견뎌온 손이 한순간에 반항했다.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나를 지배했던 손이. 목소리가 늙었다. 그것 말고는 몰랐다. 반가웠는지 싫었는지. 그 사람이 암일해서 슬픈지 아닌지. 33년 동안 안 물어봤던 질문들이 새벽에 갑자기 다 올라왔다. 내가 그를 용서했는지 아직도 원망하는지. 내가 그 시간들을 행복했는지 고독했는지. 소연이를 잘 키웠는지 미안해하면서 키웠는지. 모든 질문이 검은 물처럼 올라왔다. 나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커피를 마셨다. 커피는 완전히 식어 있었다. 그 차가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나는 생각했다. 내일 만나겠다고 했다. 이미 그렇게 말해버렸다. 철회할 수 없는 말이 내가 33년을 견딘 이유를 무너뜨리는 말. 33년을 견뎌낸 내가 이제 와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니. 하루 밤 사이에 내 인생의 지도가 바뀐 것 같았다. 지난밤 베란다에서 했던 결심이 명백한 행동으로 옮겨졌다. 나는 공원에서 그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내 앞에 놓여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막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사람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창밖 하늘이 아주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 5시 서울의 골목들이 아직 잠들어 있었다. 나는 이 고요 속에서 33년 전의 새벽들을 기억했다. 그것들이 오래된 사진처럼 흐릿하게 그러나 선명하게 떠올랐다. 병원 복도의 불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택시 창밖의 봄 햇살이 모두가 영화 프레임처럼 떠올랐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이제는 다를 것이라고. 그때처럼 혼자가 아니니까. 33년이라는 견고한 시간이 내 등 뒤에 있으니까.
하지만 그 생각도 자신감이 아니었다. 그냥 필요한 말이었다. 이제 막 다시 그 사람을 마주하려는 나를 위한. 소연이를 낳던 날 새벽 2시였다. 진통이 시작된 건 저녁 8시였고 나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다. 그것도 처음엔 진통인지 몰랐다. 배가 당기는 것 같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소파에 앉아서 버티다가 간격이 점점 짧아지는 것을 느끼고 나서야 가방을 들었다. 그 가방은 한 달 전부터 싸두었던 것이었다. 아기 옷 3벌, 내 옷 2벌, 그리고 비용을 계산해둔 메모지 한 장에 돈 계산을 했던 것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다. 내 현실. 병원 접수대에서 이름을 대고 분만실로 걸어 들어가면서 나는 딱 한 가지를 생각했다. 무섭지 않아야지. 무서운 척하지 말아야지. 옆에 아무도 없어도 그게 어디 특별히 나쁜 상황인 것처럼 보이면 안 되지. 나는 무서웠다. 몸 전체가 무서웠다. 왜 그 사람이 여기에 없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배가 아팠다. 배가 아픈 것도 아팠지만 가슴이 더 아팠다. 혼자 이 밤을 지나가야 한다는 게, 그런데 그 무서움을 얼굴에 내보이면 그 사람이 없다는 게 더 크게 보일 것 같았다. 나는 표정을 관리했다. 얼굴에 힘을 주고 걸었다. 간호사의 눈을 만나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본다면, 그들이 나를 불쌍하게 본다면 나는 견디지 못할 것 같았다. 옆 침대에서 소리가 들렸다. 남자 목소리였다. 낮고 다정하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 사람 아내가 진통 중에 신음을 내면 그 남자가 손을 꽉 잡고 또 그 말을 했다. 잘하고 있어?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천장을 바라봤다. 분만실 천장에는 형광등이 있었다. 희고 차가운 빛이었다. 그 빛이 잔인하다고 생각했다. 이 고통을 밝히는 것이 왜 필요한가 싶었다. 그래서 옆 침대의 남자가 더 들었던 것 같다. 그 밝은 곳에서 그 낮고 다정한 목소리가 훨씬 더 들렸다. 옆에서 누가 잘하고 있어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이 부끄러워서 다시 눈을 감았다. 진통이 올 때마다 나는 혼자서 숨을 골랐다. 들이마시고 참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참고 내뱉고. 아무도 옆에 없어도 숨 쉬는 법은 알고 있었다. 나는 내 숨으로 버텼다. 뱃속 아이가 얼마나 힘들 것 같은 마음, 그것도 같이 느껴졌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이미 혼자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엄마는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같이 혼자여지는 것뿐이었다. 같이 이 밤을 견디는 것뿐이었다. 그 밤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모른다. 아침이 온 건 알았다. 담당 간호사가 바뀐 것, 새로운 간호사의 목소리로 측정하는 소리, 다른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그냥 숨을 골랐다. 내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아기를 처음 앉을 때까지, 내가 그 손가락을 세어보고 얼굴을 확인할 때까지, 그 길고 긴 밤이 끝날 때까지. 나왔어요. 딸이에요. 아기 이름은요? 강소연. 이름을 지었다. 소연. 소라는 글자는 다시 깨어나다, 살아나다는 뜻이다. 연은 예쁘다는 뜻이다. 다시 깨어나서 예쁘게 살아가 라는 뜻을 담았다. 내 딸이 나처럼 이 세상을 혼자 견디지 않기를. 아니, 혼자라도 예쁘게 견디기를.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또 다른 마음으로 내가 낳은 아이가 내 것이라고 선언하고 싶었다. 강한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이 할 이름을. 아버지 성은요? 이씨 아닌가요? 강씨요. 저랑 같이? 아, 네, 알겠습니다. 안아보실게요. 그렇게 작은 게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팔이 떨렸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진짜로 무거웠다. 아기의 무게가 전 세계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무게를 받아들였다. 이것이 내 책임이라는 것을 처음 느껴졌다. 추상적인 책임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따뜻한 무게였다. 아기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눈이 반쯤 떠 있었다. 무언가를 보려고 애쓰는 것 같았지만 아직 세상이 선명하지 않은 눈이었다. 나는 그 눈을 들여다봤다. 그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몰랐다. 아마도 빛, 아마도 어둠. 나는 그 눈을 통해 소연이가 지금 뭐를 느끼고 있는지 궁금했다. 처음으로 세상을 만나는 이 순간, 아기는 무엇을 하는가? 엄마를 찾고 있을까? 이미 엄마를 알고 있을까?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나만 있어도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소연아. 아빠 없어도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충분하니까. 그 말을 계속 되뇌일 때마다 마치 나 자신을 설득하는 것처럼 들렸다. 이 아이가 결핍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지 않기를. 이 아이가 아버지가 없다는 것 때문에 미안해하지 않기를. 그때 나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다. 아니, 믿으려고 했다. 그 둘의 차이를 그때는 몰랐다. 믿음과 희망. 나는 희망을 믿음처럼 생각했었다. 그리고 33년 후에도 그 차이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퇴원하는 날, 다음 날 바로 나왔다. 병원비가 없었으니까. 담당 의사가 하루 더 있으라고 했지만 나는 괜찮다고 했다. 통증은 참을 수 있었다. 아기를 안고 혼자 걷는 것도 할 수 있었다. 그 무엇보다도 더 이상 병원비를 낼 여유가 없었다. 작은 가방 하나에 아기를 안고 나는 병원 현관을 나섰다. 봄 햇살이 쏟아졌다. 너무 밝아서 잠깐 눈이 부셨다. 그 햇살 속에서 처음 나는 내 딸을 본다고 생각했다. 처음으로 정말로 본다고. 병원의 희끄무리한 불빛 아래서가 아니라 햇살 아래서. 택시를 잡으면서 나는 기사 아저씨한테 고맙다는 생각을 했다. 아기를 아는 여자 혼자서 손을 드니까 멈춰졌으니까. 세상이 다 나쁜 건 아니라고. 그런 생각하면서 뒷좌석에 올라탔다. 아기는 잠들어 있었다. 태어나자마자 이미 피곤한 아기. 나도 피곤했다. 뼈 깊숙이 피곤했다. 하지만 나는 아기를 안고 있었으니까 피곤해할 수 없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었으니까. 그 필요가 나를 세웠다. 떨어져 나가고 싶은 육체를 붙잡았다. 마포구 공덕동이요. 그때 내가 창밖을 내다본 건 우연이었다. 그냥 봄거리가 어떤지 보려고 그냥. 그런데 보였다. 카페 문이 열리면서 그 사람이 나왔다. 그리고 옆에 여자가 있었다. 웃고 있었다. 두 사람 다 웃고 있었다. 이철수의 손이 그 여자의 어깨 위에 있었다. 봄 햇살 아래서 그 손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 어깨 위에 얹어 있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마치 그것이 사랑하는 두 사람의 모습처럼. 나는 한 번도 그렇게 그의 손이 내 어깨 위에 있는 걸 느껴본 적이 없었다. 임신했을 때도, 병원 가는 길에도, 아기를 낳는 밤에도 없었다. 그런데 저 여자는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는 아기를 끌어당겼다. 있는 힘껏. 아기가 작은 소리를 냈다. 놀란 건지 불편한 건지. 하지만 아기는 내 팔 속에 머물렀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 팔 안에 아기가 있었다. 따뜻했다. 그 따뜻함에 집중했다. 그것만 느끼려고 했다. 밖에서 무얼 봤든 간에 지금 내 팔 안에 있는 이것 지게 전부라고. 이 사람이 내 전부라고. 나는 계속 아기를 안고 있었다. 눈을 감은 채로.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그 사람을 보지 않기로 했다. 33년 동안. 어디까지 가신다고 하셨죠? 그냥 가주세요. 그냥 가주세요. 그냥 가달라고 했다. 어디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아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소연이만 있으면 된다고. 기사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나는 들을 수가 없었다. 아기의 숨소리가 다 들렸다. 가슴을 타고 올라오는 아기의 숨이 그것만 들렸다. 택시가 출발했다. 나는 아기를 안고 눈을 감고 그 차 안에서 소연이 냄새를 맡았다. 갓 태어난 아기 냄새. 그 냄새만이 진짜였다. 그 냄새 속에 모든 게 있었다. 절망도, 희망도, 앞으로 나갈 이유도. 그리고 33년. 그날의 봄 햇살이 기억난다. 눈부시게 따뜻했다. 그리고 그 햇살 속에서 두 사람이 웃고 있었다는 것도. 그 기억은 33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흐릿해졌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어떤 기억들은 그렇다. 익숙해져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33년 후 내가 다시 그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몰랐고 알았어도 대처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냥 아기를 안고 눈을 감고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이 전부였으니까. 아무것도 피할 수 없었으니까. 공원 벤치에 먼저 나와 앉았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나는 원래 일찍 도착하는 습관이 있다. 기다리는 게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갑자기 마주치는 것이 더 싫어서다. 예고된 만남이 났다. 마음을 정돈할 시간이 생기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그 자리에 있으면 상대는 내게 다가와야 한다. 내가 약해진 자리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33년 동안 내가 배운 전략이 있다면 그것이다. 약함을 들키지 않는 것,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있다는 것. 나는 벤치에 앉아서 앞을 바라봤다. 공원에는 봄이 한창이었다. 개나리가 피어 있었다. 노란색이 화사했다. 그 화사함이 오늘 이 자리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33년 만의 만남에는 더 심각한 색깔이 어울려야 할 것 같은데. 회색이라든지 검은색이라든지. 하지만 봄의 개나리는 거의 거짓처럼 노랗게 피어 있었다. 개나리도 모른다. 여기 앉은 여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멀리서 남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다. 느린 걸음이었다. 수척했다. 내가 기억하는 그 사람은 덩치가 있었는데 지금 저 사람은 어딘가 줄어든 것 같았다. 병이 사람을 줄이는 방식이 있다고 들었다. 몸무게만이 아니라 존재감 자체가. 그 말이 지금 눈에 보였다. 저 사람이 옛날의 이철수인가 싶을 정도로. 하지만 걸음걸이는 같다고 생각했다. 33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그게 무서웠다. 나는 그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눈을 돌리지 않았다. 보이면 보는 것이다. 이미 만나러 왔으니까. 이미 33년을 기다렸으니까. 이제 와서 눈을 돌릴 수 없다. 돌려야 할 것은 이미 돌아온 것이고 남은 건 마주치는 것뿐이다. 그 사람이 옆에 앉았다. 나는 계속 앞을 봤다. 개나리를 봤다. 공원 아이들을 봤다. 벤치 옆 쓰레기통을 봤다. 그 사람 얼굴을 보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걸 온몸이 알고 있었다. 오래전 냄새가 났다. 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은 어떤 기억 속의 냄새. 그 냄새를 맡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33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못 바꾸는구나. 우리는 여기 앉아서 33년 전에 두 사람처럼 침묵하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그의 시간을 기다리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지 못하고. 그 구조는 33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많이 달라졌네. 할 말 하세요.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고 싶었어. 그 말은 필요 없어요. 부탁이 뭔지나 얘기해요. 나 위암이야. 3기라고 하더라. 수술 날짜 잡아놨어. 위암. 3기 나는 그 단어들을 듣고 어떤 감정이 드는지 살폈다. 아직도 살피는 버릇이 있다.
내 마음이 무얼 하는지, 슬픔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사실로서의 이해였는지.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모르겠었다. 그 사람이 아프다는 게 진짜라는 건 알았다. 그것만 알았다. 그리고 그것도 33년 전 일들이 아니었으면 다를 감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이 차라리 슬펐다. 수술 전에 소연이를 한번 보고 싶어. 죽기 전에 한 번은. 소연이는 거절했나요? 응, 내가 몇 번 연락했는데 받지도 않고. 순호가, 내가 한 번만 말해줄 수 있어?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내 딸이니까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 설명이라도 해주면 좋겠어. 나무를 봤다. 그 나무가 몇 년이나 됐을까 생각했다. 100년. 아니면 더. 기간이 긴 것들은 무심한 법이다. 나무는 그 아래 누가 앉아서 무슨 말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냥 서 있다. 봄이 오면 잎을 내고 겨울이 오면 잎을 떨군다.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나는 그 나무처럼 있고 싶었다. 그냥 그렇게 무심하게. 그러나 나는 나무가 아니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소연이 의사는요? 만나기 싫다고 했어. 근데 나 진짜 얼마 없을 수도 있잖아. 순호가. 순호가. 그렇게 불렀다. 33년 전처럼 부드럽고 친숙하게 아직도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내 이름이 아직도 그 입에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내가 그걸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목소리로 불리면서 뭔가 오래된 것이 흔들린다. 33년을 견뎌낸 것이 자꾸 흔들린다. 내가 그 이름을 버렸어야 했을 텐데. 강순옥이라는 이름도 내 전 인생도.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여전히 여기에 있다. 한 번만이야. 한 번만 만나게 해줘. 네가 키웠으니까 내 말은 들을 것 같아서. 내가 키웠으니까. 그 말이 걸렸다. 내가 키웠다. 그것만 말하면 되는 건가? 내가 그 아이를 혼자 키웠다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할 이유가 되는 건가? 그 어떤 채무도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있더라도 진작 갚였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췄다. 말이 너무 많이 떠올라서 오히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33년을 견딘 나라도 이 순간에는 말할 수 없었다. 그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없었다. 생각해 볼게요. 순호가. 근데 한 가지만. 미연 씨는 이 만남 알아요. 그렇군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을까? 나를 부르는 소리가. 하지만 나는 듣지 않기로 했다. 33년 동안 못 들었던 소리들이 있다. 그 사람의 사랑하는 말, 미안하다는 말, 용서해달라는 말, 모두 들을 수 없던 말들이었다. 이제 와서 뒤돌아설 수 없었다. 이미 내가 걸어나간 길의 무게가 나를 앞으로만 밀어낸다. 뒤를 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그 모든 시간들이 한 번에. 내가 짊어진 것들이 한 번에. 그래서 앞만 봐야 한다. 계속 앞만 봐야 한다. 33년 만에 처음 봤다. 생각보다 많이 늙었다. 그게 슬픈 건지 다행인 건지 모르겠더라. 모르겠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이제 감정도 복잡해지는 건가 싶었다. 단순한 미움이나 원망이 아니라 섞인 감정. 그게 더 피로했다. 나는 공원길을 걸으면서 개나리 옆을 지났다. 꽃이 바람에 조금 흔들렸다. 노란 꽃잎이 떨어졌다. 나는 그 꽃잎을 밟으면서 걸었다. 소리 없이 등 뒤에서 그 사람이 무슨 표정을 하고 있는지는 보지 않았다. 볼 필요가 없었다. 정해진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나를 만난다는 것도, 나를 버린다는 것도 이미 선택된 길이었다.
33년 전에 택시를 타고 가면서 나는 눈을 감았다. 33년 후에 공원을 나가면서 나는 눈을 떴다. 그게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 같았다. 더 이상 눈을 감을 이유가 없다는 것, 모든 걸 봐야 한다는 것, 그것이 내가 배운 33년이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 강남구 어딘가의 아파트. 33층이라고 들었다. 그 집을 가본 적은 없지만 그런 곳이 어떤 곳인지는 안다. 정돈되어 있고 조용하고 창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이 작고 아름답게 보이는 곳, 이중창으로 거리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 곳, 나는 그런 곳을 모른다. 하지만 그 여자는 안다. 그 집에서 33년을 살았을 테니까. 그 여자가 바라본 서울은 어떨까? 나의 서울과 같을까? 다를까? 김미연이라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을 딱 한 번 봤다. 33년 전 택시 창문 너머로 웃고 있었다. 봄 햇살 속에서 어깨 위에 손이 얹어서 걸어 나오던 그 여자. 그 이후로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본 적이 없다. 보고 싶지 않았다.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 사람이 지금 무얼 하고 있을지 생각이 났다. 혹은 이 순간에도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지. 그 사람도 나처럼 뭔가를 잃어버렸을까? 아니면 그냥 가지고만 있는 사람일까? 왜 안 받아? 또 병원 검사 있는 건가? 나야. 응, 잘 있어. 응. 아니, 철수는 요즘 병원 때문에 바쁜 거지. 왜 그래? 설마 딴 여자 있는 거 아니냐고? 우리 철수가. 말도 안 되지? 그 나이에 무슨. 하하. 응, 나중에 밥 먹자. 그래, 끊어. 웃음이 사라지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고 모르는 번호를 보는 그 순간에 그 여자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달라진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도 안다. 불안. 여자가 느끼는 가장 오래된 불안. 남편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 33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의 마음이 어느 순간 돌아서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아무리 정돈된 삶 속에서도 불안은 숨어 있다. 아니면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깨어난다. 모르는 번호 하나가 그 불안을 깨울 수도 있다. 그리고 한번 깨어난 불안은 더 이상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그걸 알고 있다. 33년을 그 불안과 함께 살았으니까. 33년이 지나도 불안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온다. 나한테도, 저 여자한테도. 우리가 달라 보이지만 결국 우리는 같은 여자다. 그 사람이 남긴 여자들이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통쾌하게 들렸다. 아니, 슬펐다. 통쾌함과 슬픔이 함께였다. 이 번호 어디지? 누구야? 김미연도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그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33년을 함께한 여자로서 그게 자신을 위한 신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아무도 처음부터 피해자의 위치에서 시작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모두 상황에 던져진 뒤에야 자신이 피해자였는지 가해자였는지 깨닫는다. 소연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 무겁게 오지 않는다. 가볍게 들른다. 퇴근하다가 잠깐 하는 식으로. 근처에 법무법인이 있어서 걸어올 수 있는 거리다. 나는 그게 좋다. 소연이가 무거운 마음으로 오는 것보다 그냥 지나다가 들르는 것이 좋다. 엄마 밥이나 먹고 가 하는 식으로 앉아서 같이 먹는 저녁이 나는 좋다. 그 일상성이 내 지난 33년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했다. 오늘은 그 저녁이 조금 달랐다. 오늘은 말해야 할 날이었다. 피할 수 없는 말. 엄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왜? 아침에 전화했는데 안 받고 꽃집에 전화했더니 직원이 자리 비웠다고 하고. 어디 갔다 온 거야?
사람 만났어. 누구? 소연이는 내 눈을 잘 읽는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으면 귀신같이 알았다. 그 눈이 지금도 나를 보고 있었다. 또렷하고 날카롭게. 변호사의 눈이다. 상대를 읽는 눈, 나는 그 눈이 싫지 않다. 자랑스럽다. 하지만 지금은 무서웠다. 이 눈앞에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33년을 견뎌왔는지, 그게 옳았는지, 혹은 틀렸는지.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생각했다. 오늘은 말해야 한다. 내일 모레면 어차피 알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직접 오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 더 이상 내가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시작되려고 한다. 소연아. 왜? 내 아버지가 아프대. 소연이의 손이 멈추는 것을 봤다. 밥 먹다가 그냥 멈추는 것, 그 정지가 몇 초 되지도 않았지만 나는 그 순간을 길게 봤다. 저 아이는 아버지라는 단어에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까? 33년 동안 없었던 아버지. 이름만 알고 얼굴은 사진으로만 봤고 만난 적은 없는 아버지.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무감각인지. 나는 그게 항상 궁금했지만 한 번도 묻지 못했다. 내가 물으면 상처가 될까봐. 그리고 묻는다는 것이 나를 고소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이 아이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암이래.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어쩌라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더라. 싫어. 알았어. 그 사람이 무슨 권리로 지금 와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나 좀 설득해달라고. 근데 엄마는 만날 것 같아. 뭐? 엄마가 직접. 그 사람을 다시 만날 것 같아. 엄마가. 왜? 엄마가 왜 그 사람을 만나? 궁금한 게 생겼어. 뭐가 궁금한데? 33년 동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뭘 놓쳤는지. 한번 봐야겠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소연이 어릴 때를 자주 생각한다. 아직도. 너무 자주. 그 아이가 5살일 때 아버지가 있냐고 물었다. 무심한 목소리로. 친구들은 다 있다고, 왜 나만 없냐고. 나는 뭐라고 말했나? 기억이 남, 아버지는 멀리 있다고. 당신을 봐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 아이는 그 말을 받아들였다. 아주 어른스럽게. 그때부터 소연이는 묻지 않았다. 아버지에 대해. 마치 내가 한 말이 최종 답인 것처럼.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나는 얼마나 좋은 엄마였을까? 아니면 그냥 냉정한 엄마였을까? 33년을 견딘 나는 그 질문에 여전히 답할 수 없다. 그때 나도 몰랐다. 무슨 말인지. 다만 33년 동안 닫아두었던 문을 이번엔 내가 열어볼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손으로. 남이 열어주는 문이 아니라 내가 직접 열기로 한 문, 그 안에 무엇이 있든 간에. 모른 채로 늙는 것보다 알고 마주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오늘 공원에서 그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생겼다. 내가 33년을 견딜 수 있다면 그 진실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진실이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럼 그렇게 되는 것이다. 더 이상 나는 두렵지 않다. 이미 잃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소연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당연하다. 아직 젊고 아직 상처를 이렇게 오래 묵혀보지 않았을 것이다. 33년이라는 시간이 무엇인지 아직 모를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이상한 방식으로 가벼워질 수 있는지를. 그리고 33년 만에 문을 여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도. 소연이는 아직 모른다. 엄마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여자가 혼자 모든 것을 견디고 있었는지. 다음 화 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지?
엄마, 이거 봐, 아파트 등기 이력인데. 뭔가 이상해. 강순옥 씨, 내가 직접 연락할 줄은 몰랐죠? 다음 화 봄날의 귀환 3화.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